네, 5장 브리핑 해드리죠. 지금 데드 돌파하고 있어요. 끊어줘요. 279.8090에 매도한 거 280.0 데드 잡았죠. 데드 돌파하는 순간에는 05에 끊으라는 겁니다. 또 여기서 1에서 1.5 더 올리면 그때 매도하시고요. 그 다음에 애매하게 뭐 0.5나 0.7밖에 올리지 않고 280을 다시 붕괴하면 그러면 또 280 붕괴 때 279.95로 때려버리고요. 그러니까 데드 280에서 이랬다 저랬다 하십시오. 지금 결론은 아침에는 화끈하게 재밌었는데 오후장으로 갈수록 재미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가두리예요. 그래서 이 얘기는 옵션에서 벌써 나와요. 아까 이제 1.0, 1.0 양매수한 거는 둘 다 붕괴돼서 끊었고, 이제는 콜이 좀 나왔나 한번 보죠. 한번 보세요. 305짜리.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잘 붙지를 않아요. 붙지를 않습니다. 235짜리 풋은 0.90 끊겼고요. 그래서 0.90 돌파하면 다시 따라 붙고요. 콜은 저 305짜리 0.90 깨면 끊어요. 근데 1.0만 넘어가도 청산하세요. 양매도 가두리가 중동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이 이제 옵션은 양매도장이고 매수는 재미가 없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고점에서 급락시킬 때가 재밌었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오버나잇 전략을 세웁니다. 선물은 280.0 끊어준 거 1.5에서 2포인트 281.5와 282 오면 거기선 대도 없이 때리고 오버나잇 하겠습니다. 기본 수량만. 그럼 그 사이에는 콜이 한 10에서 20% 나오나 보겠고요. 그리고 281.5나 282 오면 그때 이제 풋을 들어가서 오버나잇 하거나, 안 오면 0.9 돌파할 때 바로 따라 붙는 거예요. 0.9 돌파하는 게 뭐죠? 지금 235짜리 0.85잖아요. 요거 0.90 돌파하면 바로 따라 붙는다. 요렇게 오버나잇 전략 세웁니다. 이제 오늘이 미국이 내마녀가 중동하니까 오늘 한번 공격했고 대반 누렸다가 다음 주에 공격하는지, 오늘은 277까지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282.5가 저항인가 보고요. 거기서 또 다시 이제 다음 주는 270이나 75 공격하나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케어랩스가, 우리가 이제 케어랩스, 아모그린텍 변동성을 이용해서 추세로 끌고 가는 그러한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체크해 드렸죠. 그러면 오늘 케어랩스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케어랩스 전에 16,000원 120원 눌림목 왔을 때 추가 매수하라고 그랬습니다. 이거 한 게임 끝나지도 않았으니까. 그래서 다음 그림은 25,000원 정도 제시해 드렸는데, 이거를 여러분들 파동을 구조화하는 방법을 자료 하나 만들어서 올려드렸어요. 그러니까 1, 2, 3 지금 홈페이지에 올려드린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도 한번 참고하시면서 한번 여러분들 이 잣대를 드린 엑셀 갖고 여러분들 체크를 해 보시기 바라요. 그게 뭔데?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쉬는 기간 동안에는 제가 자료 만들고 있습니다. 자료. 그러니까 이 자료 올라가는 것들을 쫙 한 번씩 읽어보시면서 대응을 해보세요. 그러면 케어랩스 한번 보세요. 케어랩스는 녹십자, 웰빙, 녹십자, MSI 연골고리로 같이 계속 추세로 대응할 종목으로 설정해 드렸다면 첫 번째 파동은 얼마 나왔습니까?
케어랩스의 바닥이 13,000원입니다. 고점이 5월 15일 날 22,500원까지 갔다가 지금 눌림목. 그리고 1, 2, 3 기다리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22,000원. 대충 100%는 넘었고, 그 다음에 138점, 요 사이까지 갔다가 61.8 수치인 16,000원까지 눌림목 줬죠. 이럴 때 두 가지 도구를 사용합니다. 저점 대비 오른 거, 그 다음에 4등분. 그러니까 첫 번째 파동의 4등분이 얼마예요? 22,500원과 13,000원을 4등분해서 딱 중심에서 지지했죠? 14,000원. 그래서 원래 이 상승폭을 일로 놨을 때 이게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그림을 안 올려놨네. 제가 그려놨는데 이 그림을 지금 올려드릴게요. 이 그림입니다. 야, 이게 또 안 먹나? 어렵죠. 네, 올려드리라고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요게 이제 제가 케어랩스를 앞으로 그림의 전략으로 구조화시킨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파동으로 1, 2, 3며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계속 추세로 가는지 보는 그러한 그림인데, 첫 번째 파동은 더블이 갔어요. 118%요. 그리고 상승폭에 딱 반해서 터닝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는 첫 번째 상승의 기간, 조정의 기간, 대충 한 달 조정했어요. 5월 15일, 6월 15일. 그러면 여러분들 7월 15일과 8월 15일을 여기다 딱 거저 보세요. 선을.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승지폭을 일로 놨을 때 38.2 조정이냐 61.8 조정이냐 딱 반 조정이냐, 이런 것들은 4등분 법칙과 그 다음에 에너지를 보고요. 그 다음에 다음 파동은 16,250원을 기준점으로 엑셀을 그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또다시 드린 16,250원 16,250원 케어랩스, 요거를 한번 접목시켜 봐요. 요게 이제 케어랩스가 요번에 날짜는 안 적었습니다.
눌림목에서 다음 상승이 어디까지 갈까? 16,250원을 기준으로요. 그러면 이 그림에서 직전 고점을 돌파하려면 어느 정도 에너지가 나와야 됩니까? 한번 보세요. 전번 파동이 22,000원이니까 38.2 에너지가 나와야죠. 38.2. 그래서 다음 매도 구도는 38.2와 61.8을 네모 박스를 거나요. 네모 박스. 그리고 시간의 속도를 측정해봐요. 그래서 7월 15일 전에 22,000원과 26,000원 오면 50%만 파는 겁니다. 파도타기예요. 팔았다 샀다 팔았다 샀다 하면서 얘가 어디까지 뭐 200%짜리까지 갈 건지 138.2에서 끝날 건지 등등 이거를 계속 추적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파동의 기준점, 눌림목의 기준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시장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수량과 각도와 에너지. 그래서 이런 엑셀 차트를 여러분들 잘 이용을 해보시면 느낌이 옵니다. 아, 이게 이제 갈 때 가주는구나. 그러면 이제 이 종목은 필요충 무조건이 어떠해요? 2만원 깨면 안 돼. 이제 갈 때 가져해서 이제부터는 2만원을 깨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각자 나 내공을 결정. 2만원 깨도 18,000 눌러도 난 이거 무시하고 25,000 올 때까지 기다려. 그러면 기다리시면 됩니다. 시간 상관없이. 그런데 나는 매일매일 보고 그 다음에 눌림목도 2, 3,000원도 내 심장은 견디지 못해. 그러면 30% 갖고 50%도 아니에요. 갖고 있는 거에 마치 어저께 롯데지주 우선주 판 거 오늘 다시 껴넣듯이 2만원 깨면 내가 정한 30% 끊었다가 요거 1,000원이나 1,500원 조정하면 바로 눌림목으로 사는 거예요. 이걸 트레이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추적해봐요. 그러면 여기서 반드시 또 선행 조건이 있습니다. 팔았어요. 2만원. 그런데 19,700원 딱이나 19,000 뭐 한 200원 주고 다시 2만원을 치고 나가요. 그럼 끄는 단가가 산 단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산 시점의 수량, 재진입 시점의 수량. 재진입은 계획대로 뭐 1,500원에서 2,000원 빠지면 물량 늘리면서 들어가는 거고, 계획대로 안 되고 괜히 끊어줬는데 애매하게 조정해 다시 치고 나가면 그냥 교통값만 나가는 겁니다. 그거는 30% 물량 갖고 하실 분은 알아서 하십시오. 저는 그거는 안 합니다. 왜 이런 설명하냐면 매일매일 트레이딩도 그 2, 3천원 정도도 못 견디시는 분들이 계셔갖고 제가 이런 설명도 하는 겁니다. 저는 이 종목은 그냥 25,000원 돌파할 때까지 무시합니다. 왜? 이제 시작 1년 동안 추세 상승으로 보거든요. 1년 동안 이거의 전체적인 미래 지도는 전에 녹십자 그룹 설명할 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원형 바닥형 25,000원이 어때요? 넥라인. 그리고 각도 생기면 3만원 될 수 있고 4만원 될 수도 있고 5만원 될 수 있고 그 각도. 그런 종목으로 해드리는 종목이니까 여러분들이 각자 스스로의 호흡대로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시스템 룰이에요. 그러면 똑같이 아모그란텍도 한번 아모그란텍도 체크를 해보시죠. 그러니까 요런 X차트는 못 찾으시면 제가 요 자료 방송 끝나고 요 자료에다가 올려드릴게요. 첨부 이 데이터 지난 자료 보면 거기에 있는데 뭐 못 찾는 분도 계시다고 그러니까 뭐 할 수 없네요. 제가 올려드릴게요. 그러면 이 구조를 아모그란텍한테도 집어넣어봐요. 아모그란텍은 첫 번째 에너지가 얼마 나왔습니까?
얘도 6,500원에서 6,500원에서 얼마까지? 15,950, 16,000원까지 갔습니다. 그러면 대충 첫 번째 파동에서 얘는 138% 정도까지 간 겁니다. 그러면 요것도 또 4등분 하라고 그랬죠? 15,900원, 그 다음에 6,500원. 주식값 얼마예요? 11,200원. 얘는 그러니까 11,500원과 12,500원이 눌림목입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첫 번째 파동 주고, 얘는 코스닥 150에 못 들어가서 실망과 털어내는 거 맥을 딱 끊어놓는다 그랬죠. 그럼 눌림목. 그 다음에 3는 다음 목표는 어디에요? 다음 목표는 18,000원과 2만원 잡습니다. 그래서 1, 2, 3 이런 감각으로 AD 테크놀로지 SNS 택이 최대 몇 프로까지 갔는지 계산하시고 파동을 조절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게 이제 그 파동 미리 그리기 훈련, 실제 그린 대로 가는지 시간의 속도가 오차나는지 이런 것들을 실전에서 조절을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어저께 제가 품절, 이제 우선주 다음에 품절주 냄새가 나니까 품절주 딱 찍어드렸어요. 뭐 찍어드렸죠? 전방, 조광피어, 세기상사, 하이스틸 요 네 가지에 뭐 500만원에서 1000만원 트레이딩 하라라고 문자를 보내드렸습니다. 그러면 전방은 못 사줘요. 전방은 이미 들고 있는 분들, 우리가 전번에 전방 같은 것들도 사놓고 묻어두면 어느 날 갑자기 저렇게 로켓포 쏩니다 라고까지 얘기해 드렸습니다. 그 시기는 못 맞추는 거고, 어떤 분은 2만원에 샀고 어떤 분은 17,000원과 15,000원에 샀고, 그러다가 계속 올라내리다가 요번에 급등한 겁니다. 그러면 세기상사는 어저께 사줬어요. 세기상사는. 그러면 이제 그 종목들 딱, 세기상사는 이제 갭상한가 계속 가면, 오늘은 7만 데드라인 79,000원 잡아드려요. 79,000원 깨면 무조건 끊어요. 안 깨면 내일도 상한가 가나봐요. 또 내일 상한가 가면 거기서 한 3% 딱 빼요. 그래서 갈 때까지 가는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전방은 마찬가지예요. 얘는 들고 있는 사람들의 영역입니다. 사지지 않아요. 어저께 그냥 사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갭상한가 쳤습니다. 조광피역은 어저께 사졌어요. 오늘 밑꼬리가 달리고 있어요. 6만원가. 얘는 이제 상한가 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사신 분들은 대대 이제 밑꼬리의 저점이 6만원 잡아야 돼요. 그리고 하이스틸은 얘는 가면 3만원까지 가요. 근데 아직까지 상한가 게임은 안 나와요. 그럼 얘는 대드 어떻게 잡나? 2만원 아래에선 대드 잡지 마세요. 보시면 120 밑에서 올려놓고 찌글찌글이잖아요. 그러니까 2만원과 25,000원의 거래량과 그 가격 올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그래서 품절주도 요 감각으로 대응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외에 품절주도 많아요. 조선선제, 지금 질문한 양지사. 근데 양지사가 어떻다고요? 양지사. 옛날에 우리가 품절주로 또 부산산업 한 게임 하지 않았습니까? 부산산업.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특징들이 있어요. 세기상사, 그 다음에 조선선제. 다들. 그러니까 오늘 우선주가 꺾이기 시작하니까 이런 게 작동이 되는 겁니다. 이런 작동들이.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그리고 오늘 그 외의 종목은 일본 불매운동 관련주, 모나미, 신성통상, 동진세미캠 이런 것들 오히려 매도로 대응하라고 했습니다. 그쪽은. 그리고 다음 순환 종목, 그래서 오늘 품절주 중에서는 하이스틸 아직도 사도 돼요.
조광피역 6만 얼마 대드 잡고 들어가요. 양지사가 뭐가 단다고요? 양지사가 윗골이 달린다고요? 그 이유가 왜 그러냐고요? 냄들합니까? 이런 품절주는요, 이유 없어요. 꼬리 달리는지, 이 종목들은 갖다 예를 들어서 양지사 보합도 갈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그냥 머니게임이에요. 머니게임. 우선주 머니게임이듯이 양지사도 머니게임인데, 이런 것들이 알고리즘이 돌아가서 가는 게 센 거예요. 그러면 얘가 꼬리 달리면 주인 없다는 얘기예요. 쪼찡 종목이죠. 중심은 흔들리지 않는데, 우선주에 하나 우선주, 삼성중공 우선주 끝까지 가다가 마지막에 흔들잖아요. 그럴 때 주변이 막 움직이잖아요. 그런 감각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양지사 왜 저러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품절주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품절주는 갖다 해서 오늘 하락하는 종목들 한번 보십시오. 오늘 반대 세상. 오늘 방산주는 여러분들 아침에 빅텍이나 스페코나 뭐 이런 쪽은 내가 미쳤다고 그랬죠. 절대 옆에도 가지 말고 보유하신 분들 다 매도하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 시스템과 한국항공우주. 한국항공우주는 아직도 사도 됩니다. 24,000~25,000원에 사놓고 3만원 돌파할 때까지 가만 계시고요. 오늘은 우선주가 무너지는 것들이 꽤 생겨요. 우선주가. 지금 보시면 우선주가 이제 대장 우선주 성격보다는 주변 우선주 성격들이 많이 무너집니다. 그럼 우선주 무너지면 대타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품절주입니다. 그런 냄새가 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그리고 이제 방산주에 투기주는 팔아갖고 우량주 같듯이 우선주도 우리의 딱 두 가지 우선주, 호텔신라 우선주, 롯데지수 우선주 외에는 저는 쳐다보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롯데지수 우선주는 다시 껴넣어라. 그 다음에 어떤 분이 호텔신라가 뭐 또 아시아나항공 인수 루머가 있다. 신경 끄십시오. 불가능하니까. 저도 그 고급 찌라지라든지 주변 쫙 들어와 봤더니 그냥 여러분들 그냥 시중 바닥에 이제 아시아나 현대산업개발 갖고 가지 못하면 다음 대타가 SK 갖고 갈까 다른 거 등등등. 근데 제가 법적 스케줄이 제3자 인수 1년 동안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아시아나항공은 이제 옛날 대우조선해양 같이 산업은행 관할로 가고 법적 분쟁 나올 겁니다. 현대산업개발이 인수 안 한다? 조건 걸어서 2,000억 이상 들어간 돈 걔네들이 다 뜯길 거예요? 아니에요. 법으로 걸어요. 니네들 회계 잘못해서 내가 평가된 것보다 다른 세상이 됐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돼서 니네들 미스니까 계약금 뜯기는 거 잘못됐다. 이렇게 싸우면 나중에 대법원까지 가면 40~50% 돌려받아요. 그런 사례들이 많아요. 그런데 1년 걸릴 겁니다. 그러면 아시아나항공은 어떻게 되는데, 산업 무슨 기금 생겼죠. 41조. 대한항공이 제일 먼저 받을 거고, 아시아나항공도 지금은 못 받아요. 그런데 현대산업개발에서 인수 안 하고 산업은행이 관리체가 되면 이제 기금을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산업은행이 어떤 전략을 세울 수도 있냐면 갖다 해서 거래 정지시켜버립니다. 거래 정지. 대우조선해양 같죠. 내년도 회계 부분에서 자유롭지 못할 테니까 내년 3월 달에 회계 갖고 의견 거절이라든지 비적정이라든지 그런 거 만들어 갖고 거래 정지시켜버립니다. 그러면서 한 3년 가요. 저는 아시아나항공의 미래 스토리가 그렇게 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면세점 나쁘고 호텔업 나쁘고 이런데 저거 갖고 갈 그룹이나 정부에서는 막 그냥 억압을 하겠죠.
갖고 갈 짱구들 없습니다. 그럼 언제? 거덜날 때는 거덜내고 망가질 때로 망가져서 싸게 최대한 나올 때 그때 갖고 갈 겁니다. 그런데 1년에서 2년, 최대한 3년 걸릴 겁니다. 그런데 현대산업개발 안 합니다. 한 게임 끝냈어요. 현대산업개발도 보지 마십시오. 재매수도 하지 마시고. 현대산업개발이 인수 안 하면 잠깐 뭔가 고개 오를 것 같다 하지 마시죠. 그거 하느니 아모그란텍이나 우선주나 품절 중에 하이스트나 이런 것도 에너지 하십시오. 현대산업개발은 역발상 전략으로 했어야 되고 지금은 그 재료 갖고 직전 고점 한 번 한 2, 3천원 뛰기는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산업은행에서 갖고 갈 때가 얘밖에 없거든요. 지금은. 그러니까 조건을 들어줄 수도 있어요. 조건을. 현대산업개발의 조건을 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또 현대산업개발 골 때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영진약품 아직까지 움직이지 않잖아요. 뭘 질문 주세요? 영진약품 이런 세력주는 갑자기 이렇게 흔들다가 첫 번째 파동 상한가, 그러니까 이런 게 신일 이렇게 요런 모양 나올 때 이러한 개별 종목은 이렇게 잔파동 때는 대응하지 마세요. 저렇게 신일제약 같이 갑자기 지그재그 하다가 로켓포 쏠 때, 그러니까 영진약품이나 삼성제약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도 닦으세요. 도 닦았다가 이러한 신일제약 같은 각도가 나올 때, 영진약품이 그 각도가 나오려면 어느 정도 나와야 됩니까? 상한가 한 번 반은 갭으로 무조건 가야 돼요. 그래서 이 종목은, 이런 종목들은요, 일봉으로 쳐다보지 마세요. 일봉으로 보지 마시고요. 주봉이나 월봉으로 보세요. 주봉이나 월봉으로. 월봉으로 한번 보세요. 제가 선을 하나 꺼드릴게요. 7,000원 돌파하기 전까지 질문 사절. 10,000원을 목표로 1년간 묻어도, 이런 개념으로 이런 것들은 대응하는 겁니다. 옛날에 영진약품 유명했어요. 2,500원짜리 17,000원까지. 그리고 나서 지금 몇 년째 죽여놨습니까? 4년 동안 죽여놓은 거야. 쌍바닥. 그러면 이 월봉에 갖다 얘기해서 이 떨어진 진폭에 46개월에 반응 보세요. 왜 이렇게 급하세요, 다들? 그러니까 거기에 관련된 종목의 금액만 딱 집어넣고 48개월이니까 24개월, 2년이네.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보는 겁니다, 이런 거는. 그리고 떨어진 거의 반. 지금 여러분들 전방이 월봉으로 보면 박살을 냈거든요. 이거 언젠가 한번 한다. 제가 2만원부터 떨어질 때 여러분들한테 얘기해서 17,000원도 사고 15,000원 사고, 근데 9,500원까지 빠졌어요. 이런 것들은 분할해서 사든지 사놓고 묻어뒀다가 로켓 포스 때 기다리는 겁니다. 이게 이제 시작하면, 얘는 만약에 하나 우선주 같이 가거나 삼성중공업 우선주 같이 가면 이것도 4만원 6만원도 만들 수 있습니다. 품절 주니까. 그런 에너지를 기다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선물은 아까 문자 보내드렸는데요. 280 끊어갖고 1.5 올라가면 때려라. 280에서 1.5면 얼마예요? 281.5. 그러면 실제 281.45까지 갔네. 그 0.05 오차는 그냥 알아서 넘기세요. 이거 다시 때렸어야 됩니다. 이제 데드는 얼마요? 281.5예요. 그리고 요거는 오버나이트에요. 278 장 끝날 때까지 오지 않으면 다음 주가 더 화끈할 것 같으니까 요렇게 또 전략을 조절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장은 자꾸 주도주를 자꾸 바꾸고 갑니다.
그러니까 세력주 잡주장이에요. 그리고 다음 주는 이제 그동안에 올랐던 신경제 관련주들 매도 바스켓 나오나 체크하십시오. 뭐 카카오나 네이버나 셀트리온이나 셀트리온SK나 삼바나 이런 합성 짱돌이 나오나 보세요. 그리고 구경제 종목은 그렇게 크게 빠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포스코라든지 현대차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냥 빠지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테마주들 보면 오늘 테마 단어 꽂히는 거 한번 보세요. 단어가 꽂히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우선주나 오늘은 품절주가 움직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급등하는 종목들 단어 보시면 아침에 방산이 들어갔는데 오후장에는 뭐 일본 불매운동 이거 매도로 대응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해저터널 웬 뚝따지 같이 해저터널 여기는 갑자기 아난티 오늘 방산주가 죽으니까 갑자기 또 남북 경협이나 이런 쪽 올라가는데 따라가지 마시고 있는 분들 때리고 나오세요. 저 아난티는 저는 금강산에 있는 시설물까지도 폭파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만약 그제로 나오면 저거 7,000원이나 5,000원까지 빠집니다. 그래서 상승시 어저께 현대 엘리베이터도 오죽 답답하면 무상증자 있을까? 그래서 희석화된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설명을 해드렸죠. 2,500만 주를 50%하면 3,700만 주 된 걸 담보 물량 확보 차원으로 한 것 같다. 채권 조달하기 힘들 테니까요. 그동안 북방 저거 믿고 현대 아산재단이 엄청나게 시간 끌고 자금 조달했을 텐데 이제는 큰일 났어요, 쟤네들. 그리고 남북관계는 다음 정권 움직이기 전까지는 강경 노선 일변도고, 그 다음에 제가 가장 심각하게 설명한 거 오늘 여러분들 그 아침에 설명해 드렸어요. 지금 북한의 실상 이 수치가 얘기해 주는 겁니다. 이 끔찍한 수치입니다. 지금 북한이 지금 이 수치 딱 보시면 쟤네들 잘못하면 핵까지 가요. 중심이 군부로 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김정은이나 김여정이 이제 어떤 면에서는 신뢰도를 잃었다고 보셔도 됩니다. 김정은 입장에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을 평양까지 해서 연설까지 하고 전 국민이 북한 국민이 보는 데에 뭔가 했는데 이게 뜻대로 아무것도 된 게 없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나왔어요. 여러분들 코로나 북한 실정 어떤지 모르잖아요. 근데 코로나 대충 보시면 저 성장에 저 북한도 만만치 않게 지금 환자들 많을 거예요. 수치가 안 나올 뿐이지. 통제하고 걸리면 그냥 중국같이 어디다 가둬놓고 그냥 중국은 그냥 죽여버렸다고 그러는데 어떤지 한번 모를 거예요. 근데 제가 가장 걱정하는 이 수치 보세요. 코로나 이후에 10.7, 0.6, 2.2 이게 100만 달러입니다. 여러분들 북한의 총 나라의 사이즈에 200만 달러예요. 100만 달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12억. 200만 달러면 뭐예요? 24억. 24억. 날아가요. 전년 동월 대비 마이너스 90%. 지금 북한을 왔다 갔다 하는 게 선민이거든요. 북한 주민들 치고는 중국에 가서 뭐 노동력 해서 월급 받으면 당한테 얼마 뜯길 겁니다. 뭐 그 비율은 잘 모르겠어요. 사람마다 다를 테니까. 그리고 그래도 그게 걔네들한테는 고난이에요. 우리가 60년대 여러분들 외국에 나갈 수 있는 스튜디오스 선망의 직업이었듯이 그 사람들이 가서 물건 갖고 오거나 하면 고가에 많이 팔 수도 있고 막 지금 북한하고 똑같아. 장마당. 그런데 지금 딱 보면 국경이 봉쇄되고 그 다음에 수출이 제대로 안 되고 수입도 저 북한 주민들 저거 뭐 먹고 살까?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나오겠습니까? 적을 만들어야 돼요.
우리를 정을 만들고 터뜨리고 계속 더 강화시킬 겁니다. 아마. 이 수치가 얘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쪽 세상은 금년 말까지 끔찍한 단어들을 많이 볼 겁니다. 저는 레드라인 넘는다. 레드라인 넘는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연초에는 여러분들 방산주 계속 매도하고 북방주 옆에도 가지마. 이런 현상을 다 예견해 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방산주나 해라. 근데 방산주도 미쳤어요. 3, 4천원짜리가 13,000원. 이게 제대로 이거 마치 코로나 진단키트 같이 움직인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빅텍 같은 걸 예를 들어서 122선까지 그대로 빠질 수 있어요. 50 같죠. 50 같이. 그러니까 얘는 122선 만날 때까지 옆에도 가지 마세요. 빅텍 언제 합니까? 마치 우리가 이제 1년 동안 여러분들한테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 옆에도 가지 말라 하듯이 이제 방산주도 쟤네들이 레드라인 넘든 말든 빅텍은 옆에도 가지 마세요. 그래프 한번 보세요. 속도도 보시고. 저 120 밑에서 있던 시기가 얼마입니까?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파동 보세요. 1600원짜리 첫 번째 파동. 얼마까지? 4월 29일 날 4,800원. 이때는 김정은 사망했다. 요렇게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눌림목 3,000원. 3,000원에 더블 6,000원. 따더블 12,000원. 실제 주가 14,800원. 이거는 그냥 또 4, 5천원 정도 올 때까지는 옆에서 가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게 죽으니까, 우선주 죽이니까 품절주로 간 겁니다. 그럼 품절주 다음을 생각하는 거예요. 자꾸 순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장은 지수 관련주는 재미없고, 그 다음에 이제 종목마다 뭔가 테마주, 투기주도 순환하는데, 그래서 제가 테마주의 빅데이터를 봐라. 오늘 아모그란테, 그 다음에 이제 블록체인, 방산 다음에 핀테크나 블록체인에서 아직 못 간 거. 그래서 한국전자금융이라든지 비덴트는 비트코인 주가 같이 보시면서 대응하고, 이렇게 전략을 짜 드린 겁니다. 네. 오늘 그 케어랩스 계산하는 거, 요거 여러분들 갖고 있는 파동 갈 때 1, 2, 3, 4, 5인지 1, 2, 3인지 요거 시간과 에너지, 그 다음에 중심값이 어떻게 바뀌나, 거래량, 요런 것들을 첫 잣대를 그려놓으면 실전 매매에서 약간 오차는 생겨. 똑같이 가는 거 없습니다. 그래도 기준이 생깁니다. 그런 것들을 실전에 이용하시면서 대응을 해보시죠.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마감을 요새 금요일마다 우리 제가 올드 멤버들 모여갖고 회의를 했기 때문에 오늘은 2시 반에 일찍 음성방송으로 마무리를 해드리겠습니다. 2시 반에 뵙죠.